당신이 지쳐가는 진짜 이유. 당신 지금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회의실에서 상사가 던진 짧은 한마디. 이게 최선이야? 그 말이 오후 내내, 퇴근길 내내, 심지어 잠자리에 누워서도 귓가를 맴돌았을 것입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 물었겠지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혹은 이런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몇 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SNS에서 그 친구가 당신을 빼놓고 다른 사람들과 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 순간 가슴 한복판에 뭔가가 쿵 하고 내려앉았을 겁니다. 배신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그냥 넘기기엔 너무 아픈 그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다 지쳐 있거나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 혼자 무너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사람을 소진시킬까요? 왜 우리는 이미 끝난 관계를 붙들고 이미 뱉어진 말을 되씹으며 이미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울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죽기 전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남겼습니다. 그 답은 차갑고 냉정하며 때로는 가혹합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안에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자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거는 착각.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사람에게 기대를 안 해.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가장 정교한 거짓말입니다.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감사해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면서 내가 한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오해받는 순간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이것이 인간 심리의 첫 번째 착각입니다.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믿음.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 심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줄 때 시간이든 감정이든 노력이든 무의식 중에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명시적인 계약서 없이도 말 한마디 없이도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가 존재합니다. 내가 베풀면 돌아와야 한다. 내가 아끼면 아껴줘야 한다. 내가 참으면 알아줘야 한다. 그리고 그 장부의 숫자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받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해 한 거야. 과연 그럴까요?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과도한 헌신 뒤에는 종종 인정 욕구가 숨어 있다고. 우리가 타인을 돕는 행위 중 상당수는 사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는 욕망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면 배신감을 느낍니다. 순수한 헌신이었다면 인정받지 못해도 고통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이 바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나는 정당하다는 믿음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봉사 편향이라고 합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타인의 행동을 과장합니다. 나는 분명히 잘 대해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도 정확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고 자신의 법정에서 판사입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는 항상 타인이 피고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집착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미 끝난 관계, 이미 상처 준 사람에게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간헐적 강화로 설명합니다. 가끔씩 불규칙하게 주어지는 보상이 오히려 집착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자가 슬롯머신을 멈추지 못하듯 우리는 가끔 따뜻했던 그 사람의 기억에 중독됩니다. 항상 나쁜 사람이었다면 오히려 끊기 쉬웠을 것입니다.
가끔 좋았기에 우리는 혹시 다시라는 희망을 놓지 못합니다. 이 모든 착각의 뿌리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시도는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관계에 대해 가장 냉정하고 가장 자유로운 말들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이 인간관계에 대해 말한 것.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860년 72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외로웠던 철학자. 어머니와 불화했고 해겔과 반목했으며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끝내 인정받지 못한 사람. 그러나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추운 겨울 서로의 온기가 필요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진다. 그리고 다시 추워지면 또 가까이 다가간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바라본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타인을 필요로 하면서도 근본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받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찔리고 너무 멀면 얼어붙는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기술이라고.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너무 중시하는 것은 흔한 오류다. 우리는 타인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그러나 타인은 우리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서운함? 아니면 묘한 해방감? 사실 이것은 가혹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위로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타인의 시선은 사실 존재하지 않거나 극도로 과장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실수를, 당신의 약점을, 당신의 어제를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혼자 밤새 끌어안고 있는 그 수치심은 사실 아무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니체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중 속에 있을 때 자신을 잃는 것은 군중이 악하기 때문이 아니다. 당신 안에 아직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날카롭습니다. 그러나 정확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타인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단단한 중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비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누군가의 무시 하나에 자존감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내가 나를 타인의 평가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 불렀습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아야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상태. 그는 그 반대편에 주인의식을 놓았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삶. 타인이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따라와 주지 않아도 나는 나의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이자 스토아 철학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당신을 해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다. 이 말을 현대 인간관계에 대입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말에 당신이 부여한 의미입니다. 저 말은 나를 무시한 것이다. 저 행동은 나를 버린 것이다. 저 침묵은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이 모든 해석은 당신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상대는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침묵했을 뿐입니다. 세 철학자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고통은 타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든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가 만든 것은 스스로가 해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감정의 독을 끊어내는 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철학을 안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를 읽었다고 해서 내일 아침 그 사람의 말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니체를 이해했다고 해서 타인의 시선이 갑자기 아무래도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이며 작은 실천.
첫 번째, 반응하는 시간을 늦추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으로 상처받고, 즉각적으로 분노하고, 즉각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소진시키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틈이 있다. 그 틈에 자유가 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했을 때, 당신이 서운한 문자를 받았을 때, 당신이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하루를 기다리십시오. 그 하루 동안 당신의 해석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어제 분노했던 것이 오늘은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어제 상처였던 것이 오늘은 그냥 그 사람의 피곤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반응을 늦추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충분히 느끼되 그 감정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대의 장부를 닫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습니다. 내가 준 것과 받은 것을 기록하는 장부. 그 장부가 열려있는 한 인간관계는 항상 계산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가장 안전한 토대다. 무정한 말처럼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내 기대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실천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무언가를 해줄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돌려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다. 주는 것 자체가 나의 선택이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러나 반복하면 그 선언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태도가 됩니다. 세 번째, 거리를 두는 것을 죄책감 없이 허용하십시오. 우리 사회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칩니다. 연락을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멀어지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적당한 거리가 상처를 막습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은 사실 타인의 기대를 의식한 것입니다. 연락 끊으면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당신만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거리두기는 냉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계의 전제 조건입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 시 타인의 산소 마스크보다 자신의 것을 먼저 씌우라고 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타인도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를 정의하는 권한을 돌려받으십시오. 니체가 말한 주인의식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을 즉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본다고 해서 내가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만이 가장 정확하게 압니다. 물론 건강한 비판은 수용해야 합니다. 성장의 재료가 되는 피드백은 귀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판을 무조건 삼켜서 자기 자신을 해체하는 것,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이야기를 쓸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타인에게 넘겨주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고독을 재정의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홀로 있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다. 군중 속에서만 안정을 찾는 자는 아직 자신을 만나지 못한 것이다. 현대인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아무도 없는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가장 중요한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키우는 시간입니다. 매일 단 15분이라도 혼자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스마트폰 없이, 음악 없이, 콘텐츠 없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이 중요합니다. 그 불편함 속에서 당신이 타인에게 어떤 것을 채워달라고 요구해 왔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마주할 때
비로소 타인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관계는 외로움의 해독제가 아닙니다. 충만한 내면에서 흘러넘치는 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져야 합니다. 고요한 자리로 돌아가는 길. 쇼펜하우어는 생애의 마지막 날들을 프랑크푸르트의 조용한 아파트에서 보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도시가 분주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에서 한 발 물러서서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자유였습니다. 세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 것이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의 자유는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도 집착하지 않는 것, 함께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것, 상처받으면서도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하도록 두지 않는 것. 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해 지쳐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해하려 노력하다 소진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정말로 쉬어야 할 곳은 타인의 인정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 안에 언제나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 자리입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마칩니다. 당신은 지금 타인의 기대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답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마라. 아르투어 쇼펜하우어